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강원FC 대 FC서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다. 수비수인 베테랑 윤석영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용 상으로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개막 이후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홈 승리가 필요하다. 가브리엘과 웰링톤 등 득점을 뽑을 수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서울은 제주를 잡고 첫 승을 따냈다.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우승 후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올렸었는데 일류첸코의 시즌 첫 골에 이어 기성용이 통렬한 중거리 슛을 성공했다.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술라카는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주성과 좋은 합으로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강원은 한국영의 부재 속에 김희석과 김강국 등이 중원에 나서는데 수비 보호와 달리 공격 전개는 아쉽다. 류재문과 기성용이 중원을 지키며 전방에 조영욱과 링가드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서울이 원정이지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서울의 수비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부천FC 대 경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지난 홈 경기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던 이랜드를 잡았다. 상대의 중원 압박에 고전하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지만 오스마르의 실책을 끊어낸 안재준이 개인 능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더 인상적이었던 점은 개막 초반 다소 부침을 겪었던 수비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인데 전인규가 센터백으로 나서 닐손을 잘 지원했다. 경남은 홈 연전에서 부산과 아산에 연패했다. 개막전 좋은 결과를 냈기에 내심 초반부터 치고 나가려 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박동혁 감독의 페르소나로 평가받는 원기종이 시즌 초반 엄청난 골 페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아라블리와 엘리오 등 기대했던 외인의 활약이 아직은 미비하다. 그래도 송흥민과 정현철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경기의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접전을 본다. 엘리오와 아라블리가 공격을 주도할 경남이지만 원기종 외에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다. 카지의 보호 아래 닐손과 전인규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부천 상대로 골문을 열기 쉽지 않다. 단 부천 역시 바산이 효과가 크지 않기에 리드를 잡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 대 천안시티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김포를 완파했다. 김포의 전력이 좋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일본 리그 경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민이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터뜨렸고 플라카와 발디비아 등 외인 공격수들의 경기력도 좋았다. 잘하는 홈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천안은 골득실에서 앞서 3팀을 제치고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프로에 처음 뛰어든 지난 시즌 역대급 부진한 초반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기대하게 만드는 스타트다. 김천을 잘 조련했던 김태환 감독이 처음 부임에 나선 시즌인데 전체적으로 팀이 탄탄한 모습이다. 신영민과 이광진 등 베테랑 볼란치진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줬고 신원호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 중이다. 단 파울리뉴가 이 경기까지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전남의 승리를 본다. 천안이 새로운 감독과 함께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울리뉴의 전방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사토 UA가 중원에서 팀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고 플라카와 발디비아, 최성진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낼 전남이 홈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광주FC 대 대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는 포항 원정에서 고전 끝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이정효 감독의 일부 두 번째 시즌 스타트가 나쁘지 않다. 국대에도 승선한 정호연은 최상위권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위력을 보이고 있고 이익윤의 투지 넘치는 전방 침투도 있다. 포포비치가 최전방 수비로 자리를 잡은 점도 인상적이다.
대구는 시즌 스타트가 매우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FC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다. 요시노와 벨톨라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조합이 있긴 하지만 이진용의 입대 이후 중원의 강력함이 사라졌다. 이용래를 비롯해 베테랑들이 더 안정적으로 상대 중원을 압박해야 한다. 광주의 승리를 본다. 대구는 세징야와 에드가, 고재현의 스리톱이 위력적이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전방 공격진도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호연이 중원을 장악하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이균과 엄지성, 가브리엘이 해결할 광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수원 삼성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은 안산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한호강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시즌 2승을 신고했다. 지난 시즌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고 나서는 2부인데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다. 비록 이 경기에는 센터백 박대원이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지만 조윤성이 징계에서 돌아오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아코스티가 팀을 떠난 점은 아쉽지만 전진우와 김현, 뮬리치와 퉁가라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부산은 경남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홈 경기에서 김포의 일격을 당했다. 경남전의 영웅인 김찬을 비롯해 패신과 라마스, 페레이라 등 골을 넣을 선수가 모두 나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라마스와 임민혁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 유력하다. 성호영도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연승을 노리는 수원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임민혁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좁힐 부산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할 원정팀이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